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 진행을 맡은 신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이 뜻깊은 행사의 사회자로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세종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소개, 그리고 세종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성과 발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세종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소개 및 성과 발표에 앞서서 내빈 여러분들을 단상에 모시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윤성무 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종테크노파크 김선경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재혁 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주찬 책임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조윤희 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정승용 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맨드 솔루션 문희창 CTO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저희 오른손으로 화이팅 하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자세로 사진 먼저 찍고요. 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진정한 웃음은 눈에 웃을 때 웃는 거라고 하잖아요.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행정수도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더욱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른손으로 저희 화이팅 해볼까요? 네, 세종특별자치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또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오후에 또 S, E, J, O, N, G 이렇게 6개 세션 중에 마지막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3시에는 폐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유종이의 미를 함께 거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소개가 있을 시간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윤성무 단장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윤성무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윤성무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국제포럼과 연계해서 그동안 세종의 규제자유특구로서의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된 성과를 서로가 공유하고 또 이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2년 가까이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참여의 기업과 그리고 각 기관에서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발표를 듣도록 하시고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이에 대한 소개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의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정 현황과
특구 현황 그리고 주요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자의 특구라고 하는 그 개념은 4차 산업혁명 등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규제가 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 지역과 기업이 그 신사업 관련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지역의 혁신 성장과 앞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규제자의 특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총 25개의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세종에서는 1차에 먼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된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4차에 자율주행 실외 로봇 운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의 규제자의 특구 현황입니다. 먼저 1차는 저희가 2019년도 7월 달에 자율주행 실증으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이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실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행복도시와 조치원 일원의 약 15km제곱미터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실증 구간에서 9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해서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세종TP가 참여해서 총 10개의 특구 사업자가 같이 함께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4차로 자율주행 실외 로봇 운영 실증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심공원 내에서 12대의 실외 로봇과 그리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1차 특구에서는 3개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 도로 연계형으로 해서 테크밸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6.3km 구간에 대해서 실증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오토노머스 A2G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실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연계형은 BRT 노선과 좀 떨어져 있는 교통 취약지구에 저속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실증이 되겠습니다. 4-2 생활권에서 3.4km하고 그리고 도담동에 1.2km 해서 AI 모빌리티와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원에서는 일반 시민하고 그다음에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시민 친화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언맨드 솔루션에서 위더스 차량을 가지고 실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가 그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가공한 다음에 기업들에게 제공해주고 공유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로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저희가 16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 8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SMFA라고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랩이라고 하는 지원 시설을 약 3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차고지 그리고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한 경정비 시설과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소를 함께 구축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차 특구입니다. 실외 로봇 운영 실증으로서 도심공원에서 즉 자율주행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중앙공원에서 수요 맞춤형으로 서비스 로봇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배달 그리고 방역 로봇 그리고 보안 순찰 이렇게 3가지의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3가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제센터와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의 그 모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실외 로봇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과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자율주행 그 규제자의 특구를 운영을 하면서 11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6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고 20년도에는 2개사 그리고 4차 규제자의 특구를 추진하면서 3개사의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총 11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조성입니다. 중앙공원 내에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이미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차고지, 로컬 관제 시스템, 키오스크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각 정류장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행자 검지기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 강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자율주행을 실증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 있어서는 GPS 신호만 의존해서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종시는 GPS에다가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과 GPS 정보를 보정할 수 있는 IMU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RTK 그리고 카메라를 연동해서 핵심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실증 사업자들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7개의 기업과 1개의 기관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 그다음에 시험시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배상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서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된 안전 매뉴얼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8월 달까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중기부 세종시 담당과 도로, 교통기관, 행정기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 영상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위험지역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 정보와 정밀주도를 구축함으로써 AI 기반의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RT의 유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6.3km 구간에 대해서 그 BRT 구간에 대해서 현재 실증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BRT 전 구간인 23km에 대해서 실증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자율주행 무상 서비스를 유상 서비스로 정착을 시키고 공원 전용 자율주행 차량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공원 이동 경로에 따른 안내 디스플레이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사업의 상용화를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세종시 관내에 한정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전, 오송, 청주공항, 세종정부청사를 잇는 충청권의 광역교통 연계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상용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국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저희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윤석무 단장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세종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율특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산업 육성을 통해서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율특구 R&D 및 기반조성 과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1차 규제 자유특구는 2019년 8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년도를 맞이하였는데요. 이에 과제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업 캠트로닉스 조윤희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사업 주관을 맡고 있는 캠트로닉스의 조윤희 이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에 대한 경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순서는 처음에 과제 개요부터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별의 역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협력형 자율주행이 필요한 내용, 그리고 그 과제 성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제 개요입니다. 지금 저희 과제는 세종시의 주거단지와 교통 약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권역을 연계를 위해서 저속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는 실증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셔틀 서비스의 안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을 검증하고 향후에는 이제 사업화까지 검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전주기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셔틀 관련된 부분인 AI 모빌리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네스원, 그리고 다른 셔틀, 오미오 셔틀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연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증 구간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크게 4-2 지구 쪽하고 도담동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셔틀 형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셔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셔틀 자체의 안전주행을 위해서 센서들이랑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인프라, 특히 도심지에는 신호등이나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VTX라는 협력형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프라 정보를 받아서 도심지 신호등의 정보를 받아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캠트로닉스에서는 주관 기업을 맡고 있고, 저희는 이제 협력형 자율주행에 필요한 VTX라는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나아가서는 차량과 사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빌리티는 저희가 참여시키는 셔틀 중에 나부야 차량이 있습니다. 나부야 차량을 활용해서 실증을 하고 있고, 셔틀 운영을 위한 인프라나 제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원은 향후에 이 사업이 실증 사업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국산화를 위한 어떤 핵심 부품,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해서 자율주행 차량에 장착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은 롯데정보통신하고 협력해서 오미오 차량을 가지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증 사업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종의 셔틀 차량을 이용해서 셔틀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인프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도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 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어떤 필수 사항들은 이 규특과제를 통해서 도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의 군송에 대한 규제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VTX라는 기술을 적용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일반 시민들의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설문조사나 참여해서 시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셔틀에 대한 의견을 받는 시민 체험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도심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본 과제와는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 부분이 미국의 모사의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저희가 교통 인프라와 연계시키는 부분을 왜 필요한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지금 흰색의 자율주행차가 달려오는데
앞에 있는 트럭이 전복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자율주행차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변의 인프라나 다른 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협력형 자율주행 쪽을 저희가 세종시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도심지 기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차들과의 그 일반 차와의 섞여서 다니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웨이모에서 그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어떤 차량이 갖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일반 차 혼용이나 아니면 다른 차들과 그 같이 주행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협력형 자율주행 쪽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 4-2 지구하고 도담동 쪽에 그 인프라 쪽을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실증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에 같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도심지 쪽에 실증하고 있는 부분들은 4-2 쪽은 아직은 그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공사 중이긴 하지만 도심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프로빙 그라운드 형태, 즉 이상적인 형태의 그 셔틀 실증을 진행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담동에 그 도심지 주차도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에 차량에 실증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셔틀에 대해서 그 올해 8월까지 저희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과 달성했던 부분은 자율주행 셔틀 실증의 그 도심지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현재 2,400km까지 실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 지구 쪽을 진행을 하고 올해는 이제 도담동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는 이제 올해까지 4,000km를 수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뭐 GPS 정확도나 아니면 제어권 비전환 이런 것들의 목표도를 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게끔 VTEC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그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장착이 돼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실증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비객 이벤트라고 좀 부르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셔틀에 대한 차량 단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인프라 쪽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용화할 때 필요한 요소로 도출하기 위해서 비계획 이벤트 분석도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실증 단지에서는 저희가 거기 4-2 지구나 도담동 쪽에 필요한 그 정밀맵까지도 저희가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그 기반을 맵을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와 연계해서 지금 실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성과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민 체험단을 그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일반인들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차량을 활용했을 때의 어떤 인식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민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이고 우리 쪽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관련된 어떤 교육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문조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을 해서 탑승 전과 탑승 후로 나누어서 실제 탑승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도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얻어진 그 조사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대중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거의 반 이상이 편의성하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심지이기 때문에 요새 도심에 허용하는 속도가 있고 그거를 준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금을 지불했을 때 저희도 지금도 이제 요금 지급에 대한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적정한 요금이 얼마인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상용화할 때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왼쪽 편이 교육 전이고 오른편이 교육 후입니다. 지금 약간 뭐 부정적인 의견, 약간 세종시민들이 좀 개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지만 그 교육 전보다는 교육 후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쪽으로 거의 의견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그 도입 장점으로서 봤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사회적 효용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심지 올해 8월까지 진행하는 실증, 도심지에서의 실증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을 계속 반영을 해서 나중에 상용화를 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거단지 연계형 실증 서비스 경과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트로닉스 조윤희 이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R&D 과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기업 오토노머스 A2G 정승용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저희 일반도로 연계형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R&D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차 년도를 맞이하였고 저희 2019년 8월에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지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오토노머스 A2G 정승용 이사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A2G의 정승용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사업 개요와 수행 기관 현황, 기술 개발 전략, 자율주행 실증 계획과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현재 탑승하고 있는 중형 버스 그리고 이제 세단형 승용차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일반 도로랑 BRT 도로에서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반 버스와 승용차와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위한 그런 R&D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도심의 일반 도로와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운송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R&D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기부 규제 특례에서는 4건의 특례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한정해 둔 특례, 그리고 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특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영상 기록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특례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제 사업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2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 기간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개조를 하고 그리고 실증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주체로서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를 중심으로 세종 테크노파크 규제특구 사업단과 함께 주관인 이제 오토버스 A2G가 중형 버스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발을 하고 일반 도로랑 BRT 도로를 이제 실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인 ATTN이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세단형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을 하고 호출 서비스를 실증을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오토노머스 A2G는 이제 창업한 지가 이제 만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울산, 대구, 경산, 광주, 세종, 안양, 서울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유한 여러 가지 차량으로 일반 도로에서 7만 킬로 이상 자율주행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단형, 아이오닉, 소나타, G80 같은 차량하고 중형 버스 그리고 대형 버스 차량
그리고 초소형 전기 청소차 같은 이제 특장 차량들 자율주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저희가 1단계가 20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단계가 이제 올해 8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미 실증을 마쳤고요. 2단계는 현재 이제 BRT 구간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년도에서는 저희가 많은 키로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버스를 만들고 실증을 하기에는 매우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자체 보유한 차량을 투입을 해서 일반도로 실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 차량으로 실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2차 년도에 BRT를 달리기 위한 버스를 개조를 진행을 했고요. 1차 년도에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고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플랫폼 개발과 동시에 저희가 실증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주간과 야간을 합쳐서 총 1,400km 이상 실증을 마무리 지었고 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 시민 체험단들을 대상으로 시민 체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체험단분들이 탑승은 하진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시민 체험단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도 받았고요. 2차 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BRT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RT 구간은 저희가 지금 한 10km, 11km 구간에서 BRT를 진행을 하고 있고 4군데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세종시청 이제 한 6km 정도 구간에 대해서 실증을 했는데요. 이제 해당 구간에서는 뒤쪽 도로에 이제 저희가 회전 교차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회전 교차로는 이제 매우 어려운 구간인데요. 저희가 일부러 이 구간을 택한 부분도 있고 이제 특히나 세종시가 이제 회전 교차로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서비스를 실증을 하면서 저희도 자율주행 차량이 회전 교차로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굉장히 전념을 했습니다. 2차 년도에는 이제 막 시작한 BRT 구간은 저희가 이제 산악역 클러스터에서 세종 터미널까지 그리고 다시 회차를 통해서 세종시청 근방에서 이제 BRT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간에 이제 정류장은 4곳을 선정을 해서 정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증 계획과 이제 결과입니다. 저희가 일반 도로에서는 작년에 이제 야간과 주간 그리고 저희가 야간의 악천후나 주간의 악천후도 현재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간과 야간에 이제 시간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을 했고요. 시간 안에 횟수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이제 허용하는 가능한 시간에 가장 많은 이제 키로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요. 결국 자율주행은 많은 구간에서 많은 횟수, 많은 키로수를 뛰면서 나이스하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취득하는 또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또 세종시 빅데이터 센터 사업과 연결해서 그쪽에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할 예정이고요. 2차 년도에 11km에 대한 BRT 구간에서는 현재는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일반 시민 체험단을 대상으로 7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동영상 실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현재는 이제 국내법상 자율주행 차량이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탑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을 운행을 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1차 년도에 일반 도로에서 이제 야간과 주간을 이제 실증을 하는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 구간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제 회전 교차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길게 하면 한 3분 정도로 축약을 해놨는데 아마 다 실행하시기에 보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2차 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BRT 영상입니다. BRT도 이제 야간과 주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BRT가 이제 특히나 일반 도로에 비해서는 주행이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은 기존의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이나 저희 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터널 구간입니다. 터널에서 또 좌회전이 있거나 우회전이 있거나 이러한 도로의 형태가 좀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는 없는데 세종시는 세종 버스 터미널 구간이
터널 지역인데도 이제 터널 안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마 끝부분에 이제 터널 부분이 나오는데 끝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좀 힘드시니까 그냥 바이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주행 차량의 다수의 영상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항상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가 현재는 BRT는 거의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승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화 계획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란 건 결국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향후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온디맨드 형태이든지 마스 형태이든지 자율주행 셔틀 형태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랑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도가 이제 높아질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고정 노선형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일반 도로 포함하고 이제 BRT 도로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라는 걸 현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제 올해 BRT를 통해서 기술 고도화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세종 테크노파크와 중규부에 이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토노머스 A2G 정승용 이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일반 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의 R&D가 얼마나 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업 언맨드 솔루션 문희창 CTO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주관 기업을 만든 그 어맨드 솔루션의 문희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 준비 이때까지 해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증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주관기관이 언맨드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희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2008년 창업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자율주행 쪽에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벤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제작자 완성차 업체에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 개발한 위더스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셔틀을 지금 현재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 제작사로서 이제 완성차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그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조금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오는 동안에 벤처기업, 기술연구소, 이노비즈, IS 9001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떤 법인 인증 관련된 거와 특허, 그다음 소프트웨어 등록, 그다음에 2019년 연말에 그 과학기술영통부에서 그 우수기업 연구소 선정을 돼서 저희가 자율주행 셔틀을 만드는 그 샤시 기술로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인증을 받은 그 이력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2008년 창업해서 현재까지 일반 차량 개조를 약 130여 대 이상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왔지만 결국엔 아직까지 이게 사업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되었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니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 그 니즈가 뭘까 많이 분석해 보다 보니까 그런 그 니즈를 기존에 이제 양산하는 차에서 적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요. 2018년부터 이제 독자 모델 개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모듈형 샤시라고 하는 그 샤시 그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캐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눴고, 그 기반으로 해서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그 프로토타입의 그 위더스를 저희가 서울 모터쇼에서 런칭한 이후에 2020년 양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21년에 저희가 양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9대의 위더스가 지금 양탄돼서 국내에 지금
그 판매가 완료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차량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거를 원하느냐를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고, 기존 자동차를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대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크게 그 캐빈하고 이 샤시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가 돼가지고, 그 샤시 부분은 저희가 전기 기반의 모듈러 샤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그 캐빈은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가지고 두 개가 결합해서 그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 공원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이제 전략은 뭐냐면은 그 세종의 이제 규제 특구 4차 사업에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 양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캐빈 솔루션과 샤시 솔루션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A, B, C, D 형태의 그 샤시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A와 B는 이미 개발 완료가 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배달 로봇, 경비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셔틀, 카고 트럭을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세종중앙공원에서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하고 그 4차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원 안에서의 순찰 배송 서비스를 저희가 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1년에 저희가 C샤시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한 11인승에 대한 그 셔틀버스까지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기술연구소도 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시 부분을 개발하는 이제 기술연구소 부분과 그 다양한 모빌리티 디자인을 적용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고, 이 셔틀 안에서의 이제 다양한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컨텐츠가 무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소를 2020년에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었고, 서울 여기 지금 세종시에는 그 자율주행 셔틀 연구소를 별도로 독립을 해서 셔틀을 이제 자율중앙공원에서 실증하면서 이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저희의 셔틀에 대한 외관,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다음에 내부에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개발해서 다시 적용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이런 사용자의 그 수용성을 늘리는, 그 넓혀가는 형태로서 지금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의 큰 목표는 2020년, 29년 약 이제 29년까지 약 1,000대의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 3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달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 양산을 한 위더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 및 그 생산 대수를 늘려서 이제 뭐 세종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소형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 로봇, 경비 로봇들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그 시민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그 세종중앙공원에서 실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중앙공원에서 실증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그 위더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그 위더스는 이제 저희가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차량이고요. 그 디자인부터 실제 제작하고 운영까지 전부 다 이제 국산화된 기술입니다. 그 위더스라고 하는 이 완전 자율주행 셔틀은 기존의 어떤 플랫폼과 달리 운전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는 이제 운전석이 없는 레벨 5의 어떤 그 차량으로서 저희가 하드웨어 기술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안에 적용된 이 소프트웨어는 그 레벨 2부터 레벨 5까지 적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중앙공원에서는 현재는 약 레벨 3 플러스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더스는 이제 국제 디자인상 3가랑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이 차량은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제주, 서울에서 이제 실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국산에서 제작된 차량이 국토부의 자기 인증 다 완료가 됐고 자율주행 임시면허까지 취득을 해서 일반 차량과 같이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 가능한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서 저희가 실증에 돌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중앙공원에서의 실증 개요는 일단 세종중앙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상당히 넓은 공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이동하면 이제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타겟하는 그 이용객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 중에 그 노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편히 이동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 또는 이제 이용하다가 이제 좀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셔틀 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류장에서 원하는 정류장에서 그 내리실 수 있고 타고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총 4개의 정류장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용자 어플을 통해서 예약도 가능하지만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탑승 예약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위더스가 이제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와서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는 형태까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셔틀이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별도의 차고지를 건설해서 이 안에서 이 셔틀 버스의 유지 보수하고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전체 셔틀 서비스는 저희가 그 네이버 저희 협력기관인 그 네이버 시스템과 같이 이 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저장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그 세종시에서 이제 빅데이터 센터에 전송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 관리, 수집 관리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증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이미 작년부터 그 실증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거의 매일 월화수목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 1시간에 한 번 이상 저희가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약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약 편도 1.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더 많은 곳을 좀 해보고 싶었지만 일단 공원에 지금 건설되고 그다음에 공원에 주축된 그 도로가 조금 짧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1.3km 내에서 계속해서 왕복하면서 시민들을 지금 실제 탑승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작년부터 했지만 실제 아직 누적 탑승 개수는 적습니다.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 시민들이 이제 이동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약 한 4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400명 좀 안 되는 분을 태웠고 이런 분들을 태워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탄 상태로 움직인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운행을 했지만 저희가 표현한 거는 실제 시민이 타서 시민이 움직여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리만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가 운행한 거리는 이것보다 한 2~3배 더 많은 형태로 저희가 그 실제 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제작한 그 셔틀에 대해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더스는 이제 독자 기술로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그 완전 자율주행 셔틀을 최초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국토부의 자기 인증 통과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일반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도록 레벨 4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그 인증을 받은 형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중앙공원에서 그 실증을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는 이걸 조금 더 이제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안정성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이미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시민들 그 곳에서 환경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술 개발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했을 때 그 약간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한 차는 그 실제 앉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편의 위주로 저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제품이 이제 해외에 프랑스의 나부야, 뭐 프랑스의 이지마일, 미국의 올리, 호주의 오미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 대비해서 저희가 가진 거니까 안락함이었습니다. 근데 안락함에서 불구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컨텐츠 소비를 또 원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큰 그 니즈를 반영해서 조금 더 큰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6m급의 그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1인승 그 실내 공간을 훨씬 더 넓은 형태로 개발해서 이 다양한 그 시민들이 이 셔틀 안에서 이 다양한 컨텐츠하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증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공원 내 실증뿐만 아니라 공원 외 사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 대도시, 지금같이 이제 도심지 안에서 그 기존의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는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통망에 연계가 안 되는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저희 그 위더스 셔틀을 투입을 해서 그 대중교통하고의 연계 서비스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종시도 도심지 안에서는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벌써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나옵니다. 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라 하는 것은 그 대중교통이 잘 연계가 안 돼가지고 어떤 다른 교통수단, 뭐 택시라든지 이런 어떤 자가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그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또 우선 투입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사시는 그 시민들 또는 이제 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셔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세종중앙공원에서의 실증 서비스를 통해 이 다양한 그 소비자의 니즈를 계속 듣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환경에서 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맨드 솔루션 문희창 CTO님께서 신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실증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실증 기반 조성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분인데요. 세종테크노파크 김성경 센터장님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세종시에서는 많은 자율차들이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을 위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자율차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제 국토부 과제라든지 이제 또 산업부 과제를 통해서 많은 실증차들이 이제 세종시에서 운행을 할 텐데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고 어떤 그 고객의 어떤 맞춤형에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실증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제, 그 다음에 어떤 응급 조치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각 이제 어떤 기관에 연락해주는 그런 응급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와 이제 중기부가 지원을 해주셔서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축률은 약 70% 이상 됐고 7월 말이면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될 터인데 현재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제나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차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어떤 시범 운행하는 사업자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또 어떤 그 사업을 향후에 하는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관제센터 소개 및 빅데이터 수집 및 제공, 오픈랩 데이터 개방 서비스 내용,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자율주행 관제센터 소개인데요. 자율주행차와 도로 인프라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배포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주행차들이 실시간 관제 기능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원격 제어라든지 사용자 서비스 제공, 실시간 오류 예측 및 대응을 하는 자율주행차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수집, 가공, 저장하는 서버를 구축을 해서 어떤 사용자들한테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 플랫폼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내용들을 중소기업 및 스타트 기업들한테 인프라 제공 및 법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의 기능 및 개념도인데요. 전체적으로 도로 인프라와 차량의 통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구축계적인 스마트 시티, 또 이제 도시교통정보센터 등 연계 기관과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저희 세종시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자율주행차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 저희들이 수집하고 또 이제 교통정보센터를 통한 어떤 도로 교통 인프라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를 하는 그런 관제센터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지구뿐만 아니고 스마트 시티에 건설이 되면 여기를 자율주행 리빙랩으로 저희들이 삼고 더 나아가서 고도화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의 역할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종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성격을 반영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 가공, 분석, 활용을 통합관제와 함께 오픈랩을 통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관제는 차량 정보, 차량 검지 정보, 차량 영상 정보들을 자율주행 차량부터 실증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한 노변 기준 RSU라든지 CVIB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반 VTX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제 오토노머스 디바이스들에 대한 드라이빙에 대한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일 운행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황 관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비식비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픈랩과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오픈랩 서비스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연구 지원이라든지 VTX 단말기 장비 임대라든지 영상 비식별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오픈랩 서비스에서 해주게 되겠고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려고 하는데 세종 실증 연구 사업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 데이터를 포털을 통한 연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서비스 차원에서 실증 기관, 기업, 연구소 및 시민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주행 셔틀 탑승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셔틀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현황을 조사를 해서 고객을 좀 더 고객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축되어 있는 관제실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21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뒤편에는 100개 정도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00 테라바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서버 데이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주요 화면인데요. 이제 관제센터의 어떤 화면에서는 통합 운영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VTX 단말기 관리라든지 연계기관하고 연계된 통신 관리라든지 인프라 관리, 그다음에 분석 통계 관리, 주행 관리, 시스템 관리 등 통합 운영에 대한 주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한 관제 모니터링 주요 기능에서는 자율 차량의 어떤 운행 현황, 그다음에 셔틀 이용 및 만족도 현황, 오픈랩 이용 및 만족도 현황, 또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 비식별화 현황 등을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제센터가 있고 교통 인프라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웨이브 또 5G LTE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끔 돼 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정보들 또 교통 인프라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관제센터로 모으고 또한 타 차량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차량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사이트 유닛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요. 위치 기반 차량 데이터, 그 다음에 신호 현시 및 잔해시가 된 데이터들을 수집할 겁니다. 또한 LTE 5G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할 건데 위치 기반 차량 데이터, 자율주행 제어부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센서리스 데이터,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영상 데이터, 관제를 위한 심플한 라이더 데이터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주행 완료 후에는 오픈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의 주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픈앱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업데이트하는 그런 상황 데이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와 세종 TP는 이제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검증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기 이제 구축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테크노밸리에서 세종 터미널까지의 구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BRT 노선과 그 다음에 주거단지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30여 개의 RSU라든지 OB라든지 CVIB를 장착을 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심의 다양한 도로 환경을 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로 환경이 이쪽에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밀지도를 구축을 해서 정밀지도에 대한 제공, VDX 모듈에 대한 대여, 그 다음에 실증 후에 차량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차를 보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실증 연구 시설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랩 및 데이터 개방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오픈랩 사무실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그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 어떤 데이터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실증 사업자들이 차량을 운행한 후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보증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은 이제 저희들이 오픈을 항상 해놔서 자유롭게 이 공간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는 서버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망이.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실증한 데이터들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사업화를 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 및 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는 오픈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의 정보를 공개하는 오픈랩,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오픈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기 위한 고객들의 어떠한 그 수요 조사라든지 아니면 예약 이런 것들도 오픈랩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픈랩 서비스 범위입니다. 먼저 이제 공간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관제에 대한 지원, 차량 모니터링, 그다음에 차량 주행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오픈랩 연구 개발 공간 지원,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협력 및 업무 공간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실증 및 테스트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셋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실시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지원, 자율주행 관련 분야 연구,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큐레이션과 스타트업 기술 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케팅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기술 컨설팅도 오픈앱을 통해서 할 건데요. 어떤 글로벌 시장 동향 보고서라든지 기업 맞춤형 심층 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애로 기술 지원,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제도 기반 컨설팅, 인증 지원 컨설팅 등도 오픈앱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제품을 제작할 때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플랫폼 제작을 지원해 주고 테스트 베드를 지원해 주고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애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저희 오픈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오픈넷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지금 이전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함께 저희들이 자율주행 수요 응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자율주행 개인교통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빅데이터 수집 영역 이제 범위도 좀 확대를 시켜서 세종시뿐만 아니고 세종 대전에서 오송, 청주공항 을 연결한 BRT 노선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도 저희들이 수집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또한 아울러서 4차 특구에서 할 예정인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또 앞으로 향후에 하게 될 드론 데이터, 그다음에 의료에서 나올 어떤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도 우리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 수합을 하고 또 고도화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국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테크노파크 김선경 센터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천년도를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서 참여 기관 그리고 기업 모두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R&D 그리고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장내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된 이후에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자율특구 R&D 및 기반 조성 과제 성과를 저희가 공유해 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연사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을 모두 모시고 이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주찬 책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주찬입니다. 지금 5분이 참석하셨고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그러니까 관리 전담 기관이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님, 최지혁 단장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예, 손만 들어서 해주시죠. 예,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테크노파크의 미래융합산업센터의 김선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캠트로닉스의 조윤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토노머스 A2G의 정승용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언맨드 솔루션의 문희창 CTO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의 시간이 원래 한 30분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약 한 20분 정도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방안인데 아무래도 그거를 좀 약간 광의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세종시에서 지난 2019년 8월인가요? 9월부터 시작됐죠. 규제자유특구 사업, 규제자유특구, 그러니까 자율주행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과나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좀 약간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다시피 2019년부터 시작한
중기부의 규제자유 특구 사업, 특히 자율주행 특구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은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증이 필요한 막대하게 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현재 이제 최근 자율주행 동향으로 볼 때는 이제 한정된 지역이나 또는 도로 인프라가 잘 정비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같은 곳을 들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는 아마 임박했다고 제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1년 이내로 임박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의 특구 사업의 시행은 시의적절하고 기술적으로 약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는 잘 기획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일단은 1차 규제자의 특구 재정 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특구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아마 희망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인 사업 실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화 및 상용화의 기반이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규제자유 특구 사업 전담 기관인 키아트에서는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성공 1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또는 마무리 및 향후 확장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는 실증 기반 마련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최재혁 단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을 맡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규제자유 특구의 성패는 그 특례를 부여받은 과제, 어떤 원활한 실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전성 확보는 그 규제 부처, 규제 소관 부처의 조건에도 좀 부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이제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법들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실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정식 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규제자의 특구 사업의 이제 목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안전성을 확보돼서 법령 개정에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 시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개정 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규제자의 특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안전성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 법령 개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기부와 저희 쪽에서 지금 시행령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법령 개정에 착수가 되면 실제 이제 실증 특례가 임시허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좀 약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규제자의 특구가 이제 다들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아마 이제 처음에 시행이 되고 2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반 조성이라든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도 좀 시간이 좀 약간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증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안전성 확보 용역까지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특구 실증 과제 같은 경우에도 2년이 지금 안전성 입증까지 2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그 실증 과제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실증 종료 8월 8일 실증 종료되기 전에 가급적 실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기부랑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역하고 같이 이런 어떤 그 연장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해서 특례가 연장이 됐을 시에 저희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추가 재정 투입은 좀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의 과제들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최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종 테크노파크의 김성경 센터장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종 규제자유특구가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1단계를 통해서 이제 TP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도 하셨고요.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픈랩을 현재 구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가 기들기 위해서는 둥지만 마련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또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잠시 소개해주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특구 사업자들 현재 규제자의 특구 사업자들 참여했던 특구 사업자들에게 바라거나 아니면 특구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지금 토론회가 나중에 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전문기관 쪽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세종시하고 세종 TP가 가지고 있는 이제 추가 계획은 전체적으로 8월 8일 날 이제 구축이 관제센터가 완료가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안정적인 시스템 안정화 및 어떤 실증 데이터들에 대한 포집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컨소시엄사들이 내년 2월까지는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8일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라든지 관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2022년 2월부터 이제 2023년 2월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도 LG 컨소시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세종 TP가 인원도 좀 충원하고 기술 인수인계도 받아서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거로 지금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자분들께 이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뭐 서버는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관제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좀 저희들한테 많이 주시고 또 이제 주신다는 개념보다도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임시 보관 저장소라고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보내주시고 와서 또 데이터도 활용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주행하고 또 데이터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명명한 단어가 있는데 데이터 스와핑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주려고 하는데 못 주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관제센터에서 좀 수집해 주세요. 다른 사업자나 기업들을 통해서 그런 요청들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현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구축 중인 빅데이터 센터와 이제 오픈랩이 2022년, 23년까지 추가 운영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달라.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에서 센터에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스와핑, 기관 간의 데이터 스와핑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특구 사업자 부분으로 특구 사업자 참석자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조윤희 이사님, 정순용 이사님, 문희창 CTO님 순서로 하겠고요. 아마 질문은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된 후에 오토노머스 A2G는 이제 금년부터 참여를 하셨죠. 약간 이제 2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그동안 이제 규제 특례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받아왔고 그래서 규제자의 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서 뭐 얻어진 뭐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노하우나 교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갖춰야 될 요건, 예를 들어서 규제라든지 어떤 특정 규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상업화를 위해서 해소돼야 될 규제가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요. 근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쉽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은 이제 특구 사업자마다 형편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규제를 지적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까지 있으시면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윤희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켄트뉴스의 조윤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 규특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진 노하우나 어떤 관련된 내용은 그 자율주행 셔틀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셔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서 이렇게 다른 그 실제 환경 그리고 그런 주어진 어떤 공간에서 그 자율주행 실증하는 계기가 어떤 전국적으로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규제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심 공간에 대한 부분을 세종시나 세종TPA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규특과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규제를 푸는 부분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원을 짧은 시간에 받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 과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증에 필요한 부분을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좀 빨라서 저희가 좀 원활하게 실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한 부분은 그 자율주행 쪽에 저희 쪽이 진행하는 부분이 어떤 GPS 기반과 인프라 기반에 대한 그 셔틀 운송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정밀 맵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프라 연동해서 그거를 센서만에 의존하지 않고 인프라 연동해서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셔틀 업체들과 같이 하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더 발전된 부분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저희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실증에 대한 부분에 기간이 남아 있고 또 특히 그 좀 난이도가 있는 도심지 다른 일반인과 일반 차량과 그리고 뭐 주차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심지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도로운송법이나 아니면 역외운송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탑승자에 대한 그 비식별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더 풀어야 된다는 거는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실증 도심지까지 나가서 진행했을 때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도심지에서 갖고 있는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거기에 요금지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을 태웠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도출해 나가면서 리스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저희가 R&D도 하고 실증도 하고 더욱더 중요한 어떤 사회적 수용성,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실증에 대한 거를 현실화하고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실증에 참여하는 거는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또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거를 세종시 나가서는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산을 시켜서 그 레퍼런스가 되고 이거를 상용화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이나 방향성이 좀 더 있으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는 이거를 준비하지만 향후에는 또 어떤 단계를 준비를 그 로드맵에 맞춰서 상용화나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방향성 같은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증이나 이 자율주행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하나의 가치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무엇을 하고 이거보다도 융합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전체적인 상위 레벨에서 그 상용화를 위한 어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거기 자율주행 차량 업체, 아니면 시스템 업체, 아니면 인프라 업체, 아니면 거기에 현지의 그런 데이터를 운영하는 운용업체, 이런 분들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에 대한 목표가 마일리지를 얼마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실증 구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도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세종시 나아가서는 충청권 광역권의 자율주행 방향성을 위해서 어떤 업체들이 조화롭게 돼야지 전체적인 안정성 있는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이 거기에 씨드를 뿌릴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캠트로닉스에서는 이제 인프라 연동하는 셔틀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상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우리 요새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가이던스가 있어야 되죠.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가 가이던스를 빨리 상용 로드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상업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기업 간 잘 짜여진 협력 체계,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오토노머스 A2G는 지금 규제 특구 사업에 참여한 지 사실은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이 특구 사업에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아시다시피 오토노머스 A2G는 국내에서도 두째가라면 서러운 그 기술력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그간 여러 개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얻어진 어떤 교훈이라든지 사례 같은 거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토노머스 A2G의 정승용 이사입니다. 저희가 세종시 규제특구 사업을 한 지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세종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존재하는 이제 BRT 도로에 저희가 자율주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크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많은 시간을 세종시에 투자하진 못했지만은 여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자율주행을 하는 여러 경험을 봐서는 현재 정부 정책이나 지원은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자율주행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과 비교를 한다라면은 글로벌은 이 기업에서 자율주행을 주도를 하고 있죠. 이제 구글과 웨이모가 가장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포드, GM, 그리고 인텔, 모빌아이,
이렇게 기업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쉽지만 현대차는 이제 외국계 기업과 손을 잡고 있고요. 국내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는 거는 현재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이제 사업자들이 뭐 여기 저희 캠트런스나 언맨드나 이게 좋은 사업자들이 계시지만은 항상 기업들의 입장에서 기관한테 요청하는 거는 이제 사업화, 상업화입니다. 이게 왜 저희 기업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은 정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사업화, 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R&D나 정책에 대한 지원들은 현재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는 항상 사업화, 상업화를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종시가 이제 유일하게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 있고 또 이 사업화와 상업화가 가능한 도시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지자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사업자가 모인 게 세종시일 거고요. 그리고 이를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세종시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이 자리도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 포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바라는 점이 결국은 현재 이제 아쉬운 점일 텐데 많은 사업자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랑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아쉽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자율주행 사업의 이러한 사업과 연계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다수의 또 세종시에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랑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종시 스마트 시티와 비슷하게 부산도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고 그 스마트 시티 안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있지만은 부산은 자율주행 사업자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 있고, 근데 향후로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겠지만은 과연 세종시만큼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모여 있는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할 것인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뭐 항상 저희가 바라는 거는 결국 이 사업화라는 거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와 연계성을 가져준다라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R&D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와 연계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아마 3대 요소가 저거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쪽인데 도시 구조를 결정하는 건 모빌리티 쪽인데 그런 점에서 세종 스마트 시티가 모빌리티를 충분히 반영해서 구조가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설계되고 그 주변과의 어떤 하모니죠, 조화로움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정부 지원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부족하다는 또 특구 사업자도 기관도 있을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외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조새 기업이죠. 언맨드 솔루션.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아마 그때경에 아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언맨드 솔루션을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문희창 시도님께서도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2008년에 창업해가지고 12년째 지금 자율주행업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종 그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저희가 개발한 차가 실제 운행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실증하는지 이게 목표가 좀 각 그 사업자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이제 저희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2018년에 독자 모델 개발 시작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그 첫 번째 완성차 모델, 완전 자율주행 차 모델인 이제 위더스를 런칭을 하고,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종시에서 그래도 다행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고 확보하는 건 저희 차량의 이제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운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실제 탑승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는 성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종시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위더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양산 버전으로 바뀌어서 실제 양산화돼 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기 레벨 소프트웨어도 이제 도심지 주행 가능하도록 그 레벨 4까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뭐 작년 올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자기 인증, 그러니까 자작차,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차를 그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법이 그 차량 인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인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또 인증이 돼야 되고,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2가지는 이제 인증이 다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세종에서 이제 중앙공원에서 운행을 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저희가 그 확보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그 뭐 경험을 이제 획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통해서 조금 아쉬운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사업화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단 세종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차 업체의 이제 사업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꾸 여쭤보시는데, 일단 이제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화할 때 사업화가 진짜 가능하냐라고 저는 좀 거꾸로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화라고 하는 거는 이 교통 서비스를 주로 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교통 서비스는 이제 면허 제도랑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면허가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가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운수사업자 면허만 봐도 되게 많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유지보수하는 공간부터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여러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이런 면허 제도를 기존 면허의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했을 때 그 면허가 대응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이 2번째는 이제 또 결국엔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걸림,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게 뭐냐면은 구매 정책이 없어요. 구매 보조 지원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존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면은 정부에서 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총 1,900만 원 정도의 최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 운수사업자한테도 이제 그 뭐 대중교통 버스나 마을 버스를 그 구매를 할 때도 구매 보조금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저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는 어떤 그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지금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는 사업화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적어도 이런 면허 제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구매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속하게 세종시에서 먼저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데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사업자마다 이제 사업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신뢰성,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물론 이제 유저 피드백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뼈아픈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사업화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한 달 후에 사업화를 하겠다 그러면 사업화 할 수 있냐? 사업화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도 말로만 사업화된 얘기를 하지 사업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 기억으로는 2026년인가 7년까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업이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구매 지원 정책이 없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기재부나 국토부, 뭐 산업부 관련 자문 활동을 했었는데, 공공조달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지금 공공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조달 없이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살 거냐, 살 수 있냐, 조기 상용화 될 거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패널은 아닌데 저도 이제 좌장이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 있는 뭐 권리 같은 게 있어서 한마디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격이 없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 저 시계보다 플러스 한 15를 더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한 20분을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남았는데 토론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패널 간에, 예, 김성경 센터장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세종시 자율주행 그 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하고 듣고 오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궁금한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스마트 시티가 이제 자율주행차의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제센터도 이제 그쪽 스마트 시티가 생기면 통합 관제센터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는 지금 이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관제센터 미래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어떻게 연계 사업을 할 거고 계획을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논의할지 이야기하는 거로 지금 돼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관련해서도 이제 세종시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셔틀에 관련해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은 되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2030 미래차 계획이라는데 그 이제 계획 전략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택시 개념의 어떤 셔틀, 그래서 한 200에서 300여 대를 이제 공공 구매를 해서 이제 택시 개념을 운영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에는 이제 공원이 많으니까 공원 전체를 순환하면서 할 수 있는 셔틀에 대한 운송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전략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추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 세종시하고 세종TP가 좀 도움이 돼서 사업화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감사합니다. 정숙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와 연계라든지 문희상 시티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공공조달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경 센터장님께서 약간 답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의견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자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죠. 기업부의 규제자의 특구 사업에 있다는 그 성과를 잠깐 되짚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화에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재혁 단장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정성이 최우선인데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이프티를 완벽하게 검증을 하려면은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일리지는 200억 킬로에서 300억 킬로 정도를 달려봐야 됩니다. 대략 그 정도 달려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 베타 테스터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려면은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화는 물 건너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장대한 여정을 통해서 각종 사전에 생각지 못한 엣지 케이스를 다 테스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하기 전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한된 환경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국내 기관들이 저는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당장 오래 걸리는 규제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라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이던스, 공공 지원 정책, 공공 조달에 대한 가이던스를 빨리 수립하는 게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촉매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특구 사업자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서 아마 대부분 공감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 자리가 아마 나중에 중계돼서 정부 쪽에서도 좀 보겠죠. 아무 부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상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나 사례를 발굴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마 스마트 시티가 됐건 그게 아니면 스마트 시티와 연계된 주변 지역이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속히 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규제 정비를 바로 나서야 할 때고요. 제반 여건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대략 그렇게 아마 공통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업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화라는 게 앞으로 뭐 한 2, 3년 뭐 이렇게 이제 닥치죠. 지금 저희가 규제자의 특구 그리고 정부처에서 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쪽의 어떤 사업자들, 특구 사업자들이 실제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국조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여러 이제 상용화 지원 방안들은 지금 계속 좀 고민하고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 구매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특구 사업자라든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공 구매할 시에 거기에서 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선은 뭐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가 관련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안전성이 입증이 돼서 우선은 법 좀 개정이 좀 필요가 그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화 시에 그 중기부의 다양한 어떤 중진공의 그 시설 투자, 융자 플러스 투자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좀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에 사업화 시에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스케일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용이하게 좀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중기부랑 같이 저희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2가지 정도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안전성 확보인데요. 안전성 확보가 실제 규제 부처,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그 부처의 담당자, 그 담당관이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어떤 그런 어떤 안전성에 관련된 어떤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 사업자분들께서 다양한 방법 아니면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방법으로 실증을 열심히 해주셔서 실제 좋은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이제 규제 부처의 담당관하고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안 맞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약간 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실 때 좀 그쪽하고 명확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이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실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아니면 다른 어떤 시도, 그러니까 수도권은 또 지원을 안 한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좀 유치가 돼야 되고 우리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좋은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이 지역 내에서 고용도 하고 이렇게 좀 선순환되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 성과들이 좀 보여줘야지 이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업단이나 이렇게 기업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재혁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놓치고 간 게 정부 쪽에서는 재정을 지원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동력을 또 얻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 사업자들께서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정성 문제가 사실 엣지 케이스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입증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그러니까 전문기관 내에 자체적인 방법론들을 좀 정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 단장님께서 이제 우려하셨던 부분 또는 염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주로 R&D 위주로 지원되던 자율주행 지원 정책을 실증 중심으로 지원했다는 아주 새로운 접근 방법 면에서는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잘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좀 더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상업화를 위해서 좀 더 매진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손주찬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토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에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서 세종시의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의 인터뷰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